안녕하십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법인세 회계의 저자 정태권 회계사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법인세가 많은 독자들에게 충분히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회계와 관련해서 별도의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법인세 회계는 회계 기준과 실무 사이의 간격이 가장 넓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은 일반 회계 기준은 법인세 회계 관련해서 국제 회계 기준을 많이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회계처를 함에 있어서는 한국의 세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기준과 실무 사이의 간격이 넓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회계 기준과 실무 사이의 간격을 메꿔줄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법인세 회계 이 책이 회계 기준과 실무 사이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그 징검다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연법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제가 쓰는데요. 많은 회계 종사자들이 법인세 회계와 관련해서 이연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연법과 자산부채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연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법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법인세 회계를 설명합니다. 손익계산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자산부채법은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법인세 회계를 설명합니다. 이제 재무상대표 혹은 대체대조표 중심으로 이연법인세 회계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연법을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거래가 손익거래와 크게 나누어서 이제 자본거래가 있는데요. 자본거래. 이연법은 손익거래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는 이제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본거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실무적으로 양편 조정이라 해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연법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에 대한 솔루션이 당초부터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연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오류가 있게 회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자산부채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손익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를 다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게 되면은 실무에서 많은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틀리게 이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추가해서 자산부채법에서 나온 기준서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 차이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계없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항상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이 자산부채법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규정이죠.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 어떤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는 아니고 사업결합이 아닌 거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래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을 때 그때는 일시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개념도 똑같이 자산부채법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거래 사건이 이제 손익거래냐 자본거래냐 아니면 사업결합 거래냐에 따라서
법인세 회계 처리도 손익에 혹은 자본으로 혹은 사업결합 거래로 반영하게 하는 이 룰도 따지고 보면은 자산부채법에서 간접적으로 나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기준서의 규정을 이제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부는 기준서의 규정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무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1부는 이제 여러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여러 장을 이제 다루고 있지만 특히 제22장 법인세를 당연히 이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무기준액의 결정 방법이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 22장에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제22장에 따른 그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의 결정 방법을 따를 때 이제 일시적 차이가 세무조정계산서의 유보와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일시적 차이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유보와 같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식기준 보상거래 그리고 자산 취득 시기가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일시적 차이는 유보와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때의 법인세 회계 처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법인세 회계 처리 적용인데요. 특히 이제 복잡하고 이제 다양한 경우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사업결합과 연결재무제표로 이제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사업결합의 다양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의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법인세 회계 처리를 다루었습니다. 사업결합 거래는 과세 거래와 비과세 거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법인세 회계에서는 사업결합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일정한 그 룰만 정해주고 있고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이 사업결합이라는 게 합병도 적격 합병이냐 비적격 합병이냐 그리고 또 합병 외에도 사업 양수도 또 주식 취득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무처리상으로 과세거래, 비과세거래로 나누어서 각각에 따라서 세무규정액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전 대가는 어떻게 측정이 되고 영업권, 염가 매수 차익에 대한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업결합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에 상당한 유용한 툴을 제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의 법인세 회계 처리는 첫 번째, 지배력 상실. 어떤 종속기업이 연결실체에 포함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죠. 그럴 때의 법인세 회계 처리. 그리고 연결실체 내 기업 간에 이제 내부 거래가 있으면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거와 관련된 법인세 회계 처리. 그리고 종속기업이 해외에 발생할 때, 해외에 있을 때 그때의 법인세 회계 처리. 그리고 연결 실체에 대해서 세무상으로 연결 납세 제도를 적용하게 될 때는 법인세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특히 책의 앞부분에서 자산부채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기준서 규정을 잘 이해하도록 지민을 할애했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회계 처리 오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내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오류들은 기준수의 어떤 규정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너무 내용이 이제 페이지가 많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요. 그러면서 모든 설명을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많은 그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 그 종이도 최대한 얇은 종이를 씀으로 인해서 책이 아주 이제 그 컴팩트하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아마 휴대하기에 편리하실 것입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